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7번에 대한 해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7번. 이 책임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거 갖고 어지간해서 전부 다, 죄가 인정되다 보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되게 공부가 소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형법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그렇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위법성이라는 것이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인 바로 형법 제 20조부터 해서 24조까지 적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지간하면은 전부 다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책임까지 건너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임 파트 공부가 빈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 이 책임 파트를 갖다가 좀 많이 무시했거든요. 좀 소홀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 책임 파트가 간간히 시험에 나오죠. 그죠? 간간히 나와요. 특히 또라이들 있잖아. 또라이들. 그죠? 정신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심신상실자라 그러죠. 그리고 심신미약자. 그 심신상실은 완전 마탱이 갔으니까 뭐 크게 연연할 건 없지만은 그죠? 문제는 뭐냐면 심신미약이야. 반또라이. 살짝 약간 좀 마탱이 같다 이거야.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가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죠? 자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라고 되어 있죠. 오화야 형태야. 영어로 얘기하면 오화야 오화. 그죠?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야. 그죠? 상실이 아니라 이거는 미약이죠. 그죠? 그래서 6일간의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심신미약자로 인정할지 말지를 갖다가 당시 대법원에서 고심이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심신미약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를 구경을 좀 시켜드릴게 내가.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신분열 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가 어려운 충동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과 6일간의 8차례에 걸친 연속된 방화를 감행하였다면 끊으세요. 피고인의 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자로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이게 우리 교재는 나와있는 게 없더라고 또 찾아보니까 교재에는. 근데 알아는 두세요. 판례 번호가 이게 옛날 판례거든요. 83도에 3007 판결입니다. 83도에 3007 판결. 그래서 그 6일간 8차례 방화한 사건 심신미약자로 인정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볼게요. 이제 2번. 자 2번에 보시면은 2번에 보자. 형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심신장애의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자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정신 또라이라고 해갖고 전부 다 평상시 정신 또라이라 해갖고 전부 다 그것이 심신장애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중요한 것은 우리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범행 당시에 맨정신이야.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면은 심신장애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시 바로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맨정신이었다면은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되셨죠? 이제 3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3번. 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의 음주 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자의로, 그죠? 10조 사망얘기죠, 이거, 그죠?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조 사망에 의하여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했는데 10조 사망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죠? 술 처먹을 때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을 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바로 10조 사망에 의해서 감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자, 이제 4번 해보겠습니다.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이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좀 희한한 놈이죠, 그죠? 자,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죠, 그죠?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판례. 그래서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거, 자,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한 거에 대해서 심신장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너무 뭐 간단하게 얘기가 끝났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승진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았어요. 이런 거는 뭐 한 10초에서 20초 내에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만약에 1번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맞기 때문에 1번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문제 푸는 요령이 뭐냐면은 만약에 뭘 읽었어.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확신을 못 갖겠어. 그러면은 나머지 문항을 보시라는 거야. 나머지 문항. 나머지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맞으면 어떻게 돼? 1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문제 푸는 요령이죠, 이것도요. 그죠? 예, 이런 것까지 뭐 다 설명해 주진 않죠, 학원에서.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잘 푸셔야 돼.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 그리고 저기 뭐야, 네이버 카페에 이선주 경찰 공부라는데 거기 올려놨거든요. 제가 기출문제하고 승진문제 전부 올려놨는데 그거 반드시 승진문제하고 경찰 간부후보생 문제, 숙명문제, 그 다음에 검찰직 문제는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죠? 그거 안 풀어보고 가면은 최근에 경향을 잘 모른단 말이야. 시험장에서 어리버리 될 수가 있어. 일단 객관식에서는 많이 틀려야 형법은 한 개나 두 개 정도? 그죠? 현직 경찰관이라면 어쨌든 한두 개에서 세 개까지 괜찮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 어쨌든 최대 한 개, 두 개까지라고 알아두시고 최신 판례 나온 거 하나 정도 틀린다. 요 정도 마음을 잡수시고 가야 되겠죠. 평상시에 형법 공부를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공을 쌓으란 말이야. 응? 되셨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고맙습니다.